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치러진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민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 보좌 역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공약 위키와 59초 쇼츠 등 정책 개발에 힘썼습니다. 지난 몇 달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이 자리까지 오른 셈입니다. 그런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정의 가치입니다. 지난 5년 민주당 정부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시작은 인국공 사태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규직 자리를 꿰찬 소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취업 준비생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은 조국 사태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에 사용했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일에는 부산대학교가, 7일에는 고려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조민의 입학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필 귀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반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표창장이 없었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와 면접에서 각각 조민 씨와 1점 내외의 격차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전하기는커녕 도리어 멸문지화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부산대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고작 한두 문제 베낀 게 뭐 대단한 문제냐고 말하는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께서 느끼실 감정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과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입니다. 그들은 단지 20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고시를 통과한 뒤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수십 년을 견뎌야 겨우 얻을 수 있는 1급 공무원의 지위를 얻었고 국민과 당원의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겨우 쟁취할 수 있는 의전 서열 7위에 해당하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그들이 20대 여성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격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인국공 사태와 조국 사태 모두 공정한 경쟁이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 찬스를 누릴 수 없는 약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라도 능력과 실력이라는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낙하산을 타고 자리를 쟁취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연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추문에 연루되었던 정치인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주민 의원은 보란듯이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어떠한 자격도 증명하지 못했으며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지도 않은 낙하산 인사의 지시를 고지곳대로 따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을 강제로 할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남에는 20개의 선거구 중 40%를
청년과 여성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겉보기엔 약자들을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호남의 강한 지지세를 이용해 그간 당과 지역에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자리를 검증되지 않은 약자라는 명패만 달고 있는 이들로 채우는 실험이자 폭력에 가깝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실력만 있으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선발하고 공천심사에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국민의힘을 대표해 정강정책 연설을 하는 저 역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이준석 당대표가 추구하는 공천개혁이자 정치개혁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외치며 정치권에 뛰어들어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이자 다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민주당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180석 여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공수처를 만들었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검찰은 공직자, 부패, 선거, 방위,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보완을 요청하는 보완 수사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변화가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결과라고 주장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그마저 부족하다면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에 의해 망가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지금, 대뜸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이유가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재개발 특혜 의혹과 대법관 매수 의혹 등을 피하려는 수작, 그 외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원하는 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개혁입니다. 더 정확히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기득권 강화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 그리고 그와 유착된 공무원과 경제인들입니다. 경찰은 검찰보다도 행정부에 강하게 구속돼서 제대로 된 수사를 주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입니다. 평생 검찰과 독대할 일 자체가 없으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될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실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된 이후 사건 처리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기소율도 낮아졌다는 것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경 조직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한 경우라도 수사 보완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율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실제 2017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사건 당시 주범인 김모 양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
공범인 박모 양이 지시한 일이라는 새로운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이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도 재판의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고독을 넣었는데 왜 죽지 않느냐는 끔찍한 녹취록까지 발견된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을 인천지검에서 재수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오직 경찰의 힘만으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그 수사 결과에 보완 요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마땅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OECD 전체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대표격인 영국은 검찰보다 뛰어난 경찰 수사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닙니다.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검수완박을 외치면서 그것을 국민을 위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부터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압도적 지지율을 기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손봐야 했고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국회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했으며 연금 개혁과 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80석 여당으로서 3권을 넘어 방송 권력까지 모조리 틀어지고도 자신들만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해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 등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유죄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조차 단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리고 가져서도 안 될 검찰과 언론, 사법 권력을 탐해왔습니다. 검수완박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막겠습니다. 그러나 180석 힘을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했듯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법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감시하고 견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봄의 기운과 함께 6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오직 민생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위원은 물론 장관급 인사와 지방선거 공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목한 이유 역시 민주당도 납득할 수 있는 통합의 후보자를 내세워 정쟁 없이 민생에만 집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통합의 노력에 동조하기는커녕
5월은 야당의 시간이니 장관 몇 명 낙마시키고 이름값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집으로 무장한 180석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벽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이 시점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촛불이라는 상징과 함께 출범하여 단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들어주셨기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민주당에게도 변화와 쇄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안이하고 구태한 행보를 보인다면 그때 다시 저희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명령을 진실되게 받들어 또 변화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할당제 혜택이 아닌 노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른 저와 같은 국민의힘의 젊은 피들이 국민의힘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게끔 끝없이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